두둥. 안녕하세요. 방송국 노예들의 와플릭스입니다. 그래. 아니 그래는 아니네. 그래 뭐야. 다들 있죠. 네, 지금 환절기라 저희 상태가 조금 안 좋은데 지금 독감에 걸려 마스크를 쓰고 계신 분도 있고 가끔씩 코로 훌쩍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저희가 최대한 편집을 하겠지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밀실에서 나도 걸릴 것 같아. 내 목소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 나 창마 감기에 네, 걸렸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조심하세요. 독감 예방 주사를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번 화는 뭘 들고 왔냐? 신작 넷플릭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됐죠. 화제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와우. 예. 오늘 칠봄이 에너지 좋아요. 약간 효과음인데? 효과음 멤버. 리액션이 아주 칠봄이 좋아요. 팬이 특별히 얘기했거든요. 칠봄님 힘내시라고. 아니 평일 저녁에 끝나고 오면은 힘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집 가서 씻고 왔기 때문에 상쾌해? 네, 상쾌하네요. 뭐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직장인 여러분. 아무튼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는 8편짜리 미니 시리즈입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보시고 온 분들이 듣는다는 가정하에 스포가 난무할 예정이니까 안 보신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드라마 자체가 엄청난 반전으로 이루어진 뭐 그런 스토리는 아니지만 이 이야기는 실제 일어난 연쇄강간 사건을 탐사 보도를 한 원작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토대로 이제 영상화를 한 것이고 실제 인물들도 다 있어요. 지금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일단 피해자들이 있겠고 그리고 이 사건을 파헤쳐서 결국 범인을 찾아낸 여성 형사 2명이 있어요. 범인은 327년형을 받아서 이 책으로 나왔을 때도 화제가 됐었다고 하고 기존의 범죄 수사물하고 많이 다르다는 후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 점이 되게 좋았다. 그런 식의 후기가 많아서 궁금했었고 다른 수사물들과 어떤 점이 좀 다를지를 토대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각자 평가를 먼저 좀 해보고 얘기를 시작해볼까요? 자, 마스크를 쓰고 계신 저부터요? 저는 재생이요. 저는 너무 좋았고 그 후기 아까 언급하셨는데 실제로 저도 막 한국에서 하는 추리나 수사물 이런 거 좀 좋아해서 좀 그래도 많이까지는 아니어도 좀 보는 편인데 그거랑 강간 사건을 다루는 방식 자체가 너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신선하기도 했었고 1편이 좀 위기일 수도 있거든요. 너무 빡쳐서. 저도 1편이 너무 화가 나서 근데 그거를 되게 2편부터 약간 해소시켜주는 그 카타르시스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막 메시지만 던지는 그런 드라마라기보다는 수사하는 스토리 자체도 되게 재밌어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서 재생을 하겠습니다. 네. 7번은 어떤가요? 저도 재생입니다. 와. 아니 저도 그 창마랑 마찬가지로 1화를 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1화가 너무 큰 허들이야. 너무 힘들었어. 1화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보기로 했으니까 진짜 꾹 참고 1화를 보다가 이건 참을 수 없다 이러고 맨 마지막 화를 먼저 봤어요. 저는. 그럼 너무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1화를 헷갈리지 않아요? 경찰들이 2화부터 나오잖아. 여자 대박이다. 경찰들. 아니 근데 그 줄거리를 좀 읽고 갔죠. 그래가지고 정신이 너무 혼미해져서 마지막 걸 보고 와, 신박하다. 대단해. 이제 진짜 대단해. 꾹 참고 볼 수 있겠다 하고 봤는데 너무 좋고 이거를 그냥 경찰에서 교본으로 삼았으면 진짜. 좋겠다 진짜로.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2화에서부터 확 아주 마음이 힐링되는, 물론 뭐 사건 해결에 있어서는 좀 그 범죄니까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1화를 참고 충분히 볼만하고 또 볼만하다. 그래서 저는 1화를 넘어뛰고 2화부터 또 다시 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1화는 나 못 보겠어. 진짜 싫어. 1화를 좀 그렇게 가겠습니다. 아무튼 재생이고요. 네. 그리고 꽁치리. 네. 이거 잘하면 오늘 뽀재생 나올 것 같은데. 뽀생? 뽀생이 뭐예요? 네. 귀엽군요. 저도 재생이고요. 오. 뭐 그냥 간단하게 저는 한국 사람 모두 다 이걸 제발 좀 봤으면 좋겠다.
모두 다 보고 좀 이 한국에 얼마나 성폭행이나 사건이 많아요. 이걸 보는 시선들을 좀 재점검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되게 그런 데에서 많은 가이드가 되더라고요, 정말. 맞아. 생각할 거리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들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재생인데요. 1화는 사실 저는 1화 그렇게 막 힘들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적응이 됐다는 느낌이 좀 있지요. 세상에나. 뭐 그것도 그건데 저는 그런 제작자의 입장에서 이런 좀 자칫 자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잘 만들어낸 게 너무 대단해가지고 가끔씩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뭐 공부용으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민감한 소재를 맞아. 다루거나 피해자가 있는 뭐를 다룰 때 그럴 때 참고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실제 그 마리 같은 그런 피해자, 마리의 역을 하는 피해자한테 이 시리즈가 런칭을 한다고 했을 때 예고편은 봤지만 본편은 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인터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실제 피해자에게는 정말 뭐 슬픈 기억이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제가 본 이런 범죄를 다룬 영화나 미드 중에서는 굉장히 수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맞습니다. 저 예전에 왜 브로드처치 얘기했었잖아요. 시즌 3. 근데 그것도 되게 강간 피해자랑 그 수사하는 방식 그게 되게 좋았었는데 그것보다 이게 저는 훨씬 더 좀 더 세련되고 최근이라 그런지 더 낫다는 느낌이 줬어요. 더 구체적이고. 자, 그러면 본격 좀 뽀생 나왔죠? 네, 뽀생. 처음인 것 뽀생 같아요. 나왔네. 처음인가? 알라딘도 뽀생 아니었어? 그랬나? 알라딘 뽀생 재생 안 한 사람. 토이스토리. 나 재생. 재생했어. 다 재생이었던 뭐 많이 것 같은데. 했네. 많이 했네. 우린 영화를 아니 사랑하네요. 근데 이거는 저는 꼭 봐야 될 것 같은 게 이 제목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기묘한 이야기 같은 건 줄 알고 그냥 너무 노잼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개노잼 이거 왜 봐야 돼? 이러고 봤는데 1화에서 약간 줄거리가 제가 생각한 그런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놀랐는데 다들 이 제목만 보고 노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야기 시리즈가 아닙니다. 네, 이거 꼭 봐주세요 제발. 뽀생인데 괜찮아요. 네, 그럼 좀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제일 특징적으로 느꼈던 거는 피해자들이 나오는 모든 장면들이었는데 연쇄 사건이다 보니까 다양한 피해자들이 나오잖아요. 연령도 다르고 뭐 인종도 물론 다르고 근데 이게 보통 우리라고 하긴 뭐하지만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폭행 피해자는 얼굴이 예쁘다거나 뭐 그런 젊은 여자거나 당할 만한 뭐 그런 뉘앙스로 맞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드라마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를 보여주는데 그걸 사실 드러낸 영화나 드라마를 못 봤어요. 저는 브로드처치 엄허 프로저치를 또 이렇게 정말 대단한 영업 정신입니다. 3를 아직 안 봤다는 거.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그 피해자들이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모두 달라요. 맞아.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되게 알고 있으면서도 되게 인상적이었어. 시각으로 나오면 인상적이었죠. 진짜. 그리고 외국도 별 다르지 않다. 별 다르지 않다. 느꼈었고. 맞아. 말이 외에 모든 피해자는 그 형사에게 수사를 받은 거죠. 근데 말이랑 너무 비교가 많이 돼가지고 맞아. 그 그게 수사하는 방식도 되게 좀 의도한 거잖아요. 결국은 막 완전 교차까지는 아니더라도 바로 그 다음화에서 비슷한 아예 이제 사건을 만들어서 처음 현장 조사부터 그 좁은 데 가가지고 진술하는 것까지 특히 차로 처음에 데려가서 얘기한다거나 전 되게 디테일한 거에 좀 놀랐거든요. 맞아. 진짜 디테일하더라. 맞아. 그러니까 주발 형사님 목소리 되게 약간 ASMR 맞아. 같은 느낌이 되게 다정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말투로 계속 뭐 이런 걸 나한테 변명하지 않아도 돼라고 말해준다거나 뭐 되게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방식이 저는 너무 그 전에 남자 그 수사관들하고 너무 달라서 그렇다고 너무 막 동정하거나 맞아. 연민했던 그러니까 것도 아니고. 맞아. 제가 생각하는 그 1화의 형사들과 다른 형사가 나온다면 되게 힘들었죠 이러면서 상담사의 같이 막 울고 막 그런 스탠스를 취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동정하거나 뭐 연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차분차분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뭐
뭐 힘들었죠. 하지만 말해보세요. 뭐 어쩌죠.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어떤 연구 결과를 가지고 범죄 피해자가 일찍 말하는 게 더 뚜렷하고 그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 그래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좀 논리적으로 피해자를 동정하지 않고 했다는 점이 저는 너무 디테일하고 놀랐던 것 같아요. 정말 프로라고 맞아. 생각했어요. 저는 보면서. 그게 마지막까지 연결되잖아요. 그 듀발 형사랑 말이랑 마지막 통화하는 장면에서도 사실 그런 전화를 받으면 엄청 울컥할 것 같거든요. 맞아. 그래서 막 그동안 자기가 고생한 그 과정도 같이 생각나면서 정말 약간 어떤 감정을 이렇게 푹 드러낼 것 같은데. 찌르는 통화가 나올 만도 한데 되게 건조하게 깔끔하게 끝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이게 이 연출에 되게 좋은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수사물이나 한국에 되게 화가 나는 그런 기사들 보면은 자꾸만 나도 모르게 이상적인 그 답안을 생각하다 보면 그게 좀 약간 심리 상담하는 사람이나 옆에서 약간 케어해줄 수 있는 친구로서의 역할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당연히 여기 듀발 형사가 나왔을 때도 그걸 상상했었는데 이는 경찰이잖아. 그러니까 경찰이 또 수사하는 방식은 조금 달라지잖아요. 맞아. 근데 그런 게 너무 잘 드러난 것 같아서 감탄했어요,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마리를 수사한 남자 형사들과 그리고 그 다른 피해자를 수사한 그 두 형사는 각자의 매뉴얼을 그냥 실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 근데 남자 형사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성폭행 피해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지거나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두 여형사는 공감을 하지만 그거를 뭐 감정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최대한 매뉴얼에 따라서 자기가 형사라는 그 직업에 맞게 최대한 진짜 프로다운 모습으로 수사하는 거 보고 저 되게 감탄받고 되게 배울 점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맞아. 기억에 남는 게 라스무센 형사가 다 끝났으니까 자기는 또 다른 수사에 전념하는 모습 보고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영웅이 하나도 없는 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경찰들은 늘 하는 일이 그거니까 뭔가 승리에 취해 있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 투입되는 모습도 되게 감동받아가지고 한국 드라마 영화였으면 시민 뭐라 듀발 그러지? 왔을 때 거의 경찰서 뒤집어졌을 것 같은데 막. 맞아. 예! 말하면서 뒤집어지고 피해자들이 감사하다고 막 해냈어! 표창장 맞고 맞아. 진급하고 맞아. 진급 장면 나와. 진급하고 어떤 정책이 또 바뀌고 막 갑자기 막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그리고 맞아. 듀발 딸이 와가지고 막 꽃다발 주고 엄마한테 막 맞아. 남편이 자랑스럽다. 맞아. 남편도 와가지고 역시 여보야 이러면서. 아니, 근데 그런 장면 저는 너무 좋긴 했어요. 그 마지막에 축하할 때 직원들 동료들 다 모여가지고 남편도 데리고 와서 같이 맞아. 얘기하잖아요. 저 그 장면 보면서 너무 멋있고 부러운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일을 끝내 저 프로 경찰들이 이제는 동료들과 남편들 가족의 축하를 받으면서 저렇게 짠 하면서 막 그 새끼 정말 잘 됐어 약간 이런 말을 하는 미국식 게 뒤풀이. 그러니까 미국식 뒤풀이야. 너무 멋있어. 그럼 저희도 제작이 끝난 후에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미국식 뒤풀이를 해야 된다니까. 우리 좋아 이번에 좋았어. 우리 왜 그런 느낌이 안 나지? 우리도 그렇게 뭐 격식 차린 뒤풀이는 아닌데. 그냥 아무튼. 너무 힘들어 우리는. 맞아. 집에 가야 돼. 그 정도의 성공을 경험 못한 거 아닐까? 그럴까요? 하긴 300년형을 때린 형사와는 차원이 근데 다르죠. 그 정도의 어떤 성과를 이루면 얼마나 가슴 벅차오를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했어. 나 토닥토닥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건 좀 우리가 예를 들어 콘텐츠가 잘 되는 거랑 너무 결이 다른 성공이잖아요. 맞아요. 저거의 기분이 뭘까? 문득 되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내가 만약에 형사라서 327년을 때려서 넣었어. 정말 기쁘지만 어쨌든 피해자가 있는 사건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 형사들을 따라서 너무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맞아. 저도 그랬어.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성공했지만 피해자들은 와 잘됐다 이렇게 막 신나진 않을 것 같아서 물론 흐뭇하긴 했는데 나도 막 잘됐어 이러진 않았고 그냥 저렇게 축하하는 거가 보기 좋네 이 정도의 생각을 맞아. 했죠. 맞아. 재판 장면에서 보면 이제 피해자들이 발언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다 보고 그랬으면은 좋아하지만은 못하겠죠. 그치. 울컥하겠죠. 저 그때 되게 울컥했어요. 그 영원히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건데. 맞아. 왜 그랬냐고. 대체 다들 어디서 혹시 운 사람? 전 울었죠. 저 안 울었어요. 전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좀 울었는데. 저 1화부터 울었어요. 그냥 마리가 그 1화 말미에 형사들이 엄청 강압적으로 얘기할 때 되게 울지도 뭐 어떻게 말하지도 못하고 꾸물꾸물하는 그 표정 보고 엄청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다리 장면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설마 이 아이가 죽고 시작하는 건가? 뭐 이런 식이었는데 실행을 안 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뒤에 더 슬픈 일이 기다리고 있지. 저는 그것도 되게 보여주는 거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피해자들이 수사에 방해가 되는 증언들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본인들은 기억이 안 나고 헷갈려서 자꾸 증언들이 막 자꾸 바뀌는 거를 그걸 이제 남자 형사들은 되게 싫어하고 왜 바뀌어? 이런 식으로 좀 너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게 당연한 건데 어찌 보면 그래서 그렇게 큰 충격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기억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거를 또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니까 되게 좋았었거든요. 하지만 그거를 또 듀발 형사는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 듀발 형사에게 수사를 받는 피해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정보를 주잖아요. 근데 마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진짜. 생각해보면 남자 형사들 지들이 처음부터 되게 그러니까 그 듀발이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아예 초기 진술을 빨리 받아냈다거나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왜 되게 사람 바뀌어가면서 계속 요구하고 조금만 달라도 왜 이게 다르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저는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성폭행 사건에 여자 경찰이 아무도 그 케어라던가 이런 걸 좀 얘기한 적이 없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됐고 왜 부모가 없잖아요. 부모가 없으면 보호자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동행을 해서 이제 진술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계속 혼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남자 경찰들 윽박지르고 강압적으로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마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아예 악역인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 마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형사들도 사실은 막 엄청나게 나쁜 형사들이 아닌 것뿐이고 거기에 마리랑 같이 사는 양엄마들이나 뭐 같이 사는 친구들도 다 마리를 위하고 있지만 그것이 마리한테 사실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게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마리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더 말을 못하고 자기가 피해만 주는 사람이 되는 듯한 그런 세계에 갇히면 너무 괴로울 것 같은데 마리가 그걸 보여주니까 전 너무 슬퍼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실 마리가 그렇게 코너에 몰린 이유는 마리가 갖고 있는 맥락 때문이었잖아요. 네. 보호자가 없고 그렇게 약간 떠돌이로 살아온 그 아이의 인생이 그 아이를 더 코너로 몰고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되게 우리가 누군가한테 피해자다움을 당연하게 요구를 할 때도 사실 그 사람을 봐가면서 하는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왜 사실 예전에 뭐 숱하게 많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저는 미키우처 사건이 되게 미키우처 박유천 씨 사건이 되게 생각났었는데 약간 그런 소위 말하는 꽃뱀 그 꽃뱀인데 그러니까 뭐 접대 여성이라던가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뭐 강간을 당할 수 있어. 피해자일 수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몇 년 전인데 사실 그때 제 생각에 제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되게 왈가왈부하는 논쟁 주제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믿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 정말. 그러니까 왜 그걸 막 그 진위 여부를 따지고 막 믿을 수 없다, 있다 이걸로 지금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피해 경중도 자기들이 판단해버리고 어떤 그 사람의 판단하에 그랬었죠. 그 막 마지막 가면은 다른 국선 변호사 소개시켜준 변호사가 막 폭행 사건에서는 이렇게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진짜 와닿았던 게 막 예를 들어 폭행 사건에서 이 정도로 되게 디테일한 뭐 일관성을 바랄까?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아닌데 되게 강간 사건에만 유독 피해자에게 일관된 진술이라던가 막 원래 성격, 성장 배경 이런 것들을 되게 피해자인데도 뭔가 집중해서 수사를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됐고 뭔가 피해자가 계속 진술을 바꾸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혼란스러워도 있겠지만 어쩌면 약간 수사기간 때문에 더 헷갈리거나 더 뭔가 이런 압박감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바꾸거나 하는 경우도 생기겠다는 생각이 아니 들더라고요. 심지어 자기 일주일에 뭐 했는지 맨날 물어보라고 해. 그 똑같이 나올까? 안 나. 절대 안 나지. 그러니까. 전날 뭐 먹었는지도 기억 잘 안 나는데. 사실이다. 윽박 지르면 누가 그거를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어. 그것도 10대잖아요, 심지어. 게다가 항상 되게 자기는 평가받는 대상이었는데 평생을. 맞아, 마리가 되게 사회복지 시스템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인데 그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복지를 하나씩 뺏어가. 너무 뺏기는 게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잃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였잖아요. 그쵸. 생존을 해야 하니까. 그리고 진짜 화났던 것도 계속 화난 것만 얘기하는데 그 남 경찰들이 수사할 때 또 화났던 게 성폭력 사건 진짜 많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다른 강력범죄랑 달리 성폭력 사건이 벌어지면 자꾸 다른 사례, 지난 사례를 참고한다? 막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냐면 킹카운티 사건 기억나? 그것도 여자가 자작극이었잖아. 맞아. 이렇게 발언하거든요. 근데 폭행 사건을 두고 전에 폭행 사건 가져오면서 그 폭행 사건 알아? 그것도 피해자 거짓말해서 이렇게 절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자인 게 너무 대체 열받았어. 무슨 상관인지. 아유 짜증나. 화나는 일이 그래서 너무 많네. 마지막에 그 남 형사가 말이 찾아가서 사과하잖아요. 그리고 듀발 라스무센도 찾아가가지고 뭐 나는 나쁜 형사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막 되게 후회하는 듯한 발언도 하고, 하지만 그는 결국 뭐 그 사건에 있어서는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고 아이의 피해를 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맞아. 다음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과하는 것도 솔직히 좀 기분 더럽더라고요. 저는 잘릴 줄 알았어요. 이 그러게. 드라마의 끝부분에는 잘린 모습이 나올 줄 그러니까. 알았거든요. 근데 안 잘리고 멀쩡히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도 별 수 없구나. 쟤를 자르지 못하는구나. 수사 종결을 하면은 다시 뭐 할 수가 없는. 아마 마리가 그거를 그냥 돈 받고 맞아. 그냥 그러니까. 뭐 넘어가기로 해서. 아니 근데 짜증나. 돈 뭐 그냥 CS 덮기로 했으니까 이 사건은. 너무 짜증나. 근데 그래도 저는 그 국선 변호사를 보고 약간의 희망을 또 봤었거든요. 사회 시스템이 엉망인 것만은 아니다. 그래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그 두 형사와 국선 변호사님에게서 좀 얻을 수 있었는데, 아니 너무 쓰레기 같은 인간 한 명도 없었어요. 심지어 그쵸. 그 경찰 남자 강경범 빼고 경찰도 막 와서 어쨌든 인정하잖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그니까. 거를. 난 저는 그 장면 보고 아주 나쁜 놈은 아니네. 한국 같았으면 더 쓰레기 같은 인간도 하나씩 나왔을 그러니까 텐데. 나는 그거 전화를 받고 알겠습니다. 그냥 그러고 묻을 줄 알았는데 아이고 내가 나쁜 형사였네요. 그래서 가서 내가 나빴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얘기라도 하니까 그래도 좀 놀라웠어요. 한국 드라마였으면 분명히 그 사람은 입 싹 닫고 어떻게 이걸 자료 덮을까? 어떻게 덮지? 나 어떻게 하면 안 불태워. 잘리지? 자기 안위를 걱정했을 텐데. 맞아. 또 마리가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은 사람은 국선 변호사가 유일한 거잖아요. 사실 그 여형사들이 범인을 잡은 거는 잡은 거고 마리의 마음을 조금 안정시켰을 뿐이고, 그 변호사가 정말 더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정말 바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그 와중에도 바쁘지만 케이스마다 대충 하는 느낌이 안 들게 해준 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막 소개도 되게 잘해주고 소개받은 변호사도 되게 괜찮았고. 맞아. 또 도움 준 사람 있어요. 그 상담사. 상담원. 상담사. 그 사람도 어쨌든 나라에서 그렇죠. 연결해서 했을 텐데 되게 잘 듣고 결국 이야기까지 끌어냈던 것 같아요. 마리에게서. 그리고 친구 하나가 정서적인 안정을 좀 줬었고. 맞아. 그 정도였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저는 마지막에 형사랑 만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만나는 결말도 되게 좋은 것 같은 그러니까. 거예요. 깔끔해. 깔끔하게 끝났어.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더라도 그냥 모르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냥 그런 느낌으로 끝나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 마리 저는 아까 울었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운 장면은 마리가 전화하면서 얘기할 때 울었거든요. 근데 마리 말을 물론 대사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 하나하나가 자기가 사실 무엇보다 가장 희망을 가졌던 거는 멀리에서 나를 위해 움직여주는 당신들이 있었다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눈물이 주르르르 약간 모두에게 하는 얘기 같지 않아? 맞아요. 이 세상 모든 좀 사람들에게. 마음이 뭔가 되게 뭉클뭉클 하더라고요. 저희 두 형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전 두 형사 캐릭터 너무 멋져요. 반했어요. 진짜 캐릭터 잘 만든 것 같아요. 맞아. 실제 성격이랑 약간 다르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여형사 2명인 거는 맞는데 뭐 이름도 다 바뀌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라스무센 형사를 연기한 배우가 유전에 나오는 엄마 배우잖아요. 이 배우가 유전으로 아마 한국 사람들한테는 더
유명할 텐데 저도 유전으로 먼저 접한 사람이라서 약간 적응이 안 됐거든요. 처음에는 공포 영화에서 나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전 그 라스무센 캐릭터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그 태도들이 쿨한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 너무 좋았어요. 그 가해자 잡으러 갈 때 듀발이 안 가요? 라고 했는데 난 할 일이 있어. 이렇게 해서 안 갔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살짝 약간 양보해 준 거잖아요. 맞아요. 공을 돌려준 거지. 그러면서 그 같이 일하는 약간 나이 드신 분이 네. 대사가 So bitch 이렇게 나오거든요. You're so bitch. 여기 그러면서 뭐 아유 이러면서 정말 스윗하네. 약간 이렇게 대사가 나와요. 아유. 진짜 그 좋았던 장면 게 너무 좋았어요. 그 여자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그것도 그냥 동료도 아니고 약간 한 명의 롤모델이었고 근데 그 롤모델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일을 하게 됐고 그런데 그 둘 사이에 그 대화들 있잖아요. 약간 라스무센이 약간 좀 쿨한 사람이니까 농담식으로 이래도 여자가 멘토가 안 돼? 막 약간 이런 대사도 치고 둘 사이에서 그런 여성 관련된 이런 대화를 나눌 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여자가 둘이나 선후배 관계가 나오는 경우 잘 없잖아요, 보통.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관계 설정이. 맞아. 근데 그 사실은 그러니까 듀발은 계속 말하고 싶어 하잖아요. 나는 너를 되게 좋아하고 있었고 맞아. 되게 동경하고 있었고 6년 전에 처음 봤고 막 이런 거. 근데 굳이 막 이렇게 아이씨 이러면서 피하고 나중에 아예 대사로 나오더라고요. 뭐야 멘토-멘티 타임이야? 맞아. 근데 전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후배지만 그 후배가 잘하는 것도 인정하고 굳이 뭐 미국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자겨? 꼰대짓도 안 하고 동등한 이제 팀원으로 받아들여서 수사를 하는 게 되게 좋았었어요. 그리고 맨 처음 수사 협조를 하러 왔을 땐 되게 좀 냉정하게 막 굴었잖아요. 근데 뭔가 정말 괜찮다 싶으니까 바로 태도 바꿔가지고 같이 하자 하는 것도 뒤끝이 없으니까 너무 보기 편하더라고요. 그 컴퓨터 잘하시는 그 나이 조금 더 있는 형사, 그 여자분 형사 이렇게 3명 케미도 너무 좋았고 그분 너무 좋았어요. 진짜 진짜. 완전 감초야. 완전 감초야. 그 남자 인턴 가지고 막 되게 장난치는 맞아. 거 웃기고. 근데 저는 그 팀 자체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진짜 사랑스러워 약간. 너무 그래서 막 그 인턴 애가 뭐 아이디 하나 낼 때마다 저 자식 봐. 서로 눈 마주친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분위기가 되게 이 인턴을 귀여워하면서 우쭈 이렇게 우리 인턴 잘한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거기 안에서 또 그 남자 인턴은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 그래서 그 팀 자체가 맞아. 너무 부럽고 일하고 싶은 팀이다 저런 게 이런 생각을 했죠. 정말 또 갑자기. 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연출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 강간 장면을 연출하는 것도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맞아. 정말 그 피해자가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느끼는 감정까지 다 담으면서 절대 정보를 전부 전달하지 않고 사실 진짜 정보는 전부 알 수 없잖아요. 피해자 입장에서. 맞아. 그게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마리가 피해를 당할 때 그 기억하세요 혹시? 마리가 갑자기 인서트로 해변에서 노는 장면이 하나 들어가는 그 장면 거? 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저 그 너무 슬픈 거예요. 그 피해를 당할 때 얼핏 보이던 그 액자 안에 행복한 사진. 자기를 보고 저는 그 기억을 일부러 끼워 넣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되게 연출이 디테일하고 좋다라고 생각했고 다른 피해자들을 할 때도 뭔가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은 흘끗흘끗 보여주지만 영상으로 하지만 그게 되게 자극적으로 보이는 거는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는 거를 되게 느낄 수 있어서 되게 맞아.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뭔가 범행이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설명하고 재현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수사 과정에서의 그 일부를 보여주는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좋게 봤고 그리고 피해자의 관점에서만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 뭐 딴 콘텐츠나 이런 걸 보면은 밖에서 보는 밖에서 혹은 가해자가 보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느낌이어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래도 충분히 괴로운 장면들이긴 하죠. 좀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도 마지막에 하드 다 털잖아요. 근데 이제 듀발 형사랑 라스무센이랑 같이 넘기면서 이렇게 화면 착착 바뀌는데 그때 그 표정 연기도 그렇고 맞아요. 근데 표정 연기도 근데 신기했던 게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그 피해자의
사진을 좀 띄워놓거나 맞아. 그걸 얼핏 보는 보여주죠. 사람들 뒷모습을 걸고 이제 그 화면을 화면을 보여줬을 보여주지. 텐데 그게 아예 화면 전체 약간 1프레임처럼 탁탁탁탁 이렇게 약간 잔상처럼 넘어가는 게 그게 뭔가 너무 더 신선한 거예요. 좀 자극적이지도 않고 되게 근데 충격적인 느낌을 주고 좀 신박하다 생각했어요. 그런 연출도. 저도 그 장면 저 진짜 인상 깊었어요. 그 맞아요. 넘기는 장면. 그 두 형사 연기 자체가 감정 표현이 엄청난 사람들은 아니다 보니까 그 약간의 찌그러짐도 엄청 크게 와닿잖아요. 그래서 저 같아도 그런 피해 사진을 보면은 약간 뭐라 해야지? 보기 힘들죠. 힘들고 주체가 안 될 텐데 그들이 그 참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전달이 돼서 그 씬도 좋긴 좋았어요. 그리고 범죄자를 다루는 거에 있어서도 사실 마지막에 빨개 벗는 장면에서 아주 극명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맞아. 맞아. 아니 저는 뭔가 지금 그 성폭력, 성범죄 이런 영화들이 다 얼마나 얘가 힘들고 피해받았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봐보세요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약간 전시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가해자, 그 범죄자를 그렇게 보여줘서 오히려 좀 마음의 안정이 찾아왔던. 아예 진짜 어떠한 샷 기교도 없이 그냥 전신은 그냥 적나라하게 찍고 맞아요. 약간 굴욕적이고 초라하고 팬티까지 벗을 줄 몰랐어. 그리고 1화에서 마리가 피해자 사진이랍시고 다 찍잖아요, 증거로. 근데 그 완전 대상화돼서 찍히거든요, 보면은. 근데 마지막 화에서 범죄자도 똑같이 그렇게 찍는 모습 보니까 되게 좀 통쾌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걸 보면서는 가해자를 연기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 배우는 다음 작품 정말 잘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응원했죠. 연기 잘하셨으니까 잘하실 거예요. 그 중간에 잠깐 나오는데 범죄자가 이제 잡히고 나서 되게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너희들이 약간 수사를 못하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할 되게 답답하듯이 말하는 장면이 더 빨리 잡지 그랬어? 해야 이런 했어. 식으로. 너네들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기할 때. 그래서 뭔가 그래도 범죄자에게 뭔가 이입을 전혀 시키지 않고 아예 분리시킨 게 너무너무 좋았는데 맞아. 왜 여태까지는 그런 걸 못하고 범죄자의 어린 시절부터 훑어 내려왔을까. 어우 너무 싫어해 나 그런. 그 위탁모들이 마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도 너무 위통모들이 네, 그 위탁모 중에 계속 그 집에 가서 살게 된 집 있잖아요. 뒤늦게 나중에 마리 계속 뭔가 마리 부르는 분. 처음에 그 파크 경찰한테 얘기했을 때도 성격에 대한 얘기를 한다거나 되게 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마리 평가를 한 거를 그걸 형사한테 자꾸 말하는 게 그리고 그게 그 위탁모들이 그런 성폭행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있어서 그 본인의 경험에 기반해서 피해자는 이러이러할 건데 마리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파크가 피해자 같지 않다고. 네, 거기서 약간 확 이게 좀 당겨지면서 아니라는 식으로 막 좀 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도 참 피해자한테 되게 그 단일한 어떤 상을 진짜 원하는 것 맞아요. 같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전 되게 특별히 더 인상적이었던 거는 보통 우리가 피해자 다움을 요구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 주체는 보통 전 남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여자들, 그것도 성폭력 경험이 있는 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에 기반해서 맞아. 너도 이러야 되는데 너는 왜 이렇게 괜찮니? 그러니까 넌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되게 새롭고 그래 진짜 이게 사실은 남녀의 문제라기보다는 태도나 이런 거의 문제인 건데 이런 부분을 되게 잘 포착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 착한 여성 그리고 나쁜 남성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고 이렇게 구도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마리를 그렇게 차별하고 뭔가 피해자스러움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성별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친구들도 그렇고 위탁모도 그렇고 그렇다는 그런 거를 잘 보여준 게 좀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맞아. 좀 더 빨리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지금도 가치가 있는 드라마 같기는 해요. 한국에서는. 유저 다 봐야 된다니까. 매우 정말. 이거 약간 학교에서도 보여줘야 될 것 진짜. 같아요. 진짜. 유저 다 봐야 돼. 이거는 그냥 보시지. 강요. 다 봐야 되는데. 근데 진짜 영상 만드는 사람, 아무튼 제작하는 사람들은 다 봤으면 좋겠어. 이야기 만드는 사람들은.
뭐 많이들 보고 계시겠지만 성교육 시간에 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필청 영상 드라마야 진짜. 진짜 필수야. 저는 또 약간 보면서 재밌었던 게 이 여자 형사 둘의 워라밸에 대한 이야기. 일과 삶을 어떻게 균형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성과를 내는 거예요. 주제로 둘이 되게 정말로 약간 그 두 사람의 대화는 너무 재밌었어요. 주제가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런 어떤 여성, 그러니까 사실 경찰이기 이전에 한 명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빡센 일을 계속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저희도 다 직장인이니까 딱 주발이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 그 라스무센이 인생에 일이 우선이 되면 그건 안 된다라고 딱 얘기해 줬을 때 약간 맞습니다 언니. 선배님. 저의 퇴근은 정당합니다. 약간 일만 남으면 안 된다니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윗분들이 그런 거 말씀해 주셔야 아랫사람들이 갑니다. 맞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주발 옆에 남자 형사랑 같이 이제 가는데 되게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남자 형사가 전화해가지고 아마도 맞아, 와이프랑 맞아.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맞아요, 했어요. 맞아.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전화 끊고 했더니 주발이 가족을 돌보는 일로 죄송하다고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개 멋있어. 진짜 멋있어. 이건 전 지구인이 봐야 돼. 이거는 안 보면은 좀 곤란한데? 안 보면 세상 진짜 한국에서 사람들은 그 성별 바뀌었어봐. 이미 맞아. 여자 경찰 잘렸을 수도 있어. 맞아. 그리고 그 듀발이 되게 열정적인 의욕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아랫사람들을 자주 갈구잖아요. 맞아. 근데 저는 그래서 그 남자인 막 경찰들이 되게 막 싫어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그런 거는 아니었고 나중에 듀발이 칭찬 하나 하니까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것도 되게 보기 좋았고 또 듀발은 아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자세히 보게 되는데 남편도 되게 남편 정적으로 너무 막 하고 그래서 맞아. 맞아 너무 스윗했어. 뭐 아이도 뭐 잘 이해를 해주고 있겠죠. 그리고 집에 가서 일을 하는 한이 있어도 아이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모습이 되게 좀 저한테도 감명 깊었어요. 정말 이상적이다. 가정도 맞아. 일도 아주 잘 돌아가. 근데 그 대사 전 되게 또 인상적이었는데 라스무센이랑 듀발이랑 얘기할 때 얼마나 일이 힘든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듀발이 남편은 이해해주고 당연히 남편이랑 괜찮은데 딸들은 이해를 하기 힘들어하지 약간 이렇게 얘기한 게 나와요. 이제 그랬는데 라스무센이 걱정할 거 없어 이러면서 나도 우리 엄마가 간호사여서 엄청 맨날 바빴는데 날 봐. 나 그냥 독립적으로 잘 컸잖아. 잘 컸다고. 그러면서 너도 딸들을 독립적으로 키우고 싶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듀발이 맞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거든요. 선배님. 개 멋있어 진짜. 선배님 듣는 그래서 저도 힘을 얻었어요. 나도 나중에 일이 바쁘지만 아이를 낳으면 독립적인 사람으로 클 거야. 라스무센 형사님이 그랬어. 롤모델 라스무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좋네요, 갑자기. 너무 좋았어요, 진짜. 진짜.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라스무센 명언집 이런 거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내 현생에 없는 현실에 없는 너무 멘토가 멋있어. 진짜 모니터 안에 있더라고요. 아니야, 어딘가에는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지금 내 주변에 없을 뿐이야. 저는 또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저는 이제 모든 영상 콘텐츠의 오프닝 시퀀스를 조금 눈여겨서 보는데 이번에 완전 심플했잖아요. 오프닝이 아예 없지 않았어요? 그냥 거의 그냥 들어가는 시청에 수준이었는데. 유의하라고 그런 그냥 많이 그 있었죠. 제목 하나 나오고 맞아. 싹 Unbelievable 사라지는데 중간에 약간 들어가고 그 제목은. 우리 그죠? 로고 뜨는 것처럼. 맞아. 다들 근데 그 언빌리버블에서 그 사라지는 장면이 약간 유의해서 보면은 언빌리버블에서 빌리버블로 나오다가 아 진짜? 라이로 사라져요. 아 되게 진짜? 너무 멋있지 않아? 라이? 다시 언빌리버블에서 언이 사라지고 빌리버블만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또 지워지고 라이만? 라이만 남아요. 라이만. 진짜? 어. 아, 라이. 뭐 저 처음에는 그냥 여기는 되게 심플하네라고 생각했다가 이게 사라지는 게 약간 다른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마리가 딱 떠오르는 거야. 쩐다 쩔어. 그래서 와, 어떻게 이렇게 심플하게 잘 만들지? 제목도 잘 뽑았네 그러고 보니까. 그쵸. 이야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안 볼라 그랬던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넷플릭스가 이야기 때문에. 한국 타이틀을 약간 못 짓는 거 같아요. 저번 예전에 그 글로 완전 맞아. 폭망했을 때 그놈의 여인 여인 천하를 천하 붙여가지고 이번에 시즌 3가 나왔는데 너무 재밌다고요. 영업계야 영업.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걸 한국어로 한다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렇다고 뭐 믿을 수 없는. 이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아마 이거 나온 것 같은데 뭐? 이거 탐사보도 냈을 때 기사 제목이 강간에 대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대요. 아. 그래서 아마 그냥 한국에서는 믿을 수 없는 아마 이야기. 그러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기묘한 이야기 이런 것도 다 영향 줬을 것 같고 뭔가 뭐 그래도 이해는 가는 제목이나 그냥 그런 게 아쉬운. 너무 멋있어. 멋있다 진짜. 저희가 어떻게 이 드라마를 보는 시기에 좀 맞춰서 그 화성 연쇄 강간 살인 사건의 진범이 밝혀졌잖아요. 이미 이제 같이 떠오른 게 살인의 추억이었잖아요. 엄청 다시 막 보고 막 채널들에서 다 편성하고. 근데 살인의 추억은 워낙 좀 오래된 영화라서 뭐 시대상을 다 반영해서 만들 수는 없었겠지만 제가 기억나는 거는 빨간 옷을 입는 여자만 죽었다거나 맞아. 뭐 거기 박해일 씨가 굉장히 신비스럽고 막 의문스러운 사람으로 나와서 되게 범죄자 미아처럼 보이게끔 하는 그런 영화적 재미를 준 거가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만들면 안 되겠죠, 사실. 그래서 범죄 미화하는 되게 그런 재밌는 카타르시스 느껴지는 그런 영화들이 이제는 안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 미드를 보면서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드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고민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교훈을 얻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 진짜 많은 스릴러라는 장르. 저는 약간 한국 스릴러의 어떤 작품에서도 성폭행을 다루지 않은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쵸. 근데 그럴 때마다 그리고 꼭 성폭행 사건이 1화 내지는 아무튼 그 앞부분에 나와서 약간 자극적인 어그로 소재로 끌어야지. 그냥 소재만 되는 거죠. 예고편에 꼭 나오잖아요. 맞아. 근데 약간 진짜 보면은 항상 피해자 시체가 나와요. 그 여성들의 훼손된 시체. 신체 뭐 이런 거. 근데 그 와중에 그 여성의 신체는 또 되게 젊고 예뻐. 맞아. 그 맞아요. 늘씬한 다리, 항상 그 늘씬한 다리, 하얀색 늘씬한 다리가 항상 나오고 그 옆에 빨간색 피.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림이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볼 맞아. 때마다 어떻게 즐겁게 볼 수가 있을까? 물론 보는 사람도 그거 보면서 어떡해 이러면서 보겠지만 그냥 그런 거를 예고편으로 굳이 넣는다던가 화면에 굳이 넣어서 어떤 피해자를 전시하는 장면은 이제 좀 제발 좀 더 안 보고 싶어요. 맞아. 항상 그 분절돼 있는 신체가 나오고 그 늘. 여자들이 살아있을 때가 거의 안 나오고 살아있다고 해도 항상 쫓기는 장면. 막 이게 그냥 최선인 거예요. 이 사람의 어떤 이야기라던가 이런 것들은 전혀 거의 담기지 않고 그냥 진짜 소비되는 거지 그냥 소재로. 성폭행 너무 맨날 소비돼. 저는 그런 거에서 뭐 표현의 자유 이런 말 안 꺼냈으면 좋겠어요. 짜증이 나는 변명이에요. 그런 그지 같은 표현이야? 그지 같은 표현. 좀 진짜 반성해야 돼. 예술이 제일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치 이런 느낌이 저한테는 왜 옛날에 미국 영화가 한창 소련하고 대결했을 때 소련을 되게 악으로만 하거나 지금은 약간 중동이나 뭐 중국, 북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좀 소비하는 느낌? 소재로만 차용해서 그냥 크게 깊이 그거에 대한 어떤 걸 한다기보다는 맞아.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냥 스릴러 하나 한다고 하면 성폭행 하나 넣고 일단 이런 느낌? 맞아. 일단 여자들이 안 나와. 영화에서 여자들이 거의 안 나와. 진짜 시체 아니면 거의 나오는 경우도 없고. 맞아. 대답 그리고 안 여자 하고. 시체 하려면은 성폭행이 적당. 이러면서 이렇게 그래 옛날에 그 강남역 사건 터졌을 때도 그 이후에 토일렛인가 무슨 그 맞아요. 제목으로 영화 나온다고 맞아. 토일렛. 오, 좀 또라이지 욕할 뻔했어요. 진짜. 아무튼 정말 우리가 성폭행이라는 사건 자체를 사회적으로 대화하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콘텐츠에서 이걸 아예 다루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잘 다룰 수만 있으면 다뤄야죠. 이런 언빌리버블 같은 게 나와줘야 성폭행은 이렇게 접근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꺼집어냈을 때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더 많이 실험하고 뭐 더 만들고 더 발전시켜 갔으면 좋겠는 거지. 이거 절대 안 돼.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니까. 맞아요. 네,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공부해야죠. 네, 물론 당연하고. 저도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드라마 보는 내내 그 어떤 문장 하나가 떠올랐는데 요즘 약간
그 조롱처럼 쓰이는 그 표현이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조롱처럼 쓰인다고요? 네. 그게 뭐야? 그러니까 성폭행 그런 뭐 범죄 같은 뭐 성범죄 같은 게 나오면 그냥 울면은 다 증거야? 피해자의 증거가 눈물입니다 하면서 예전에 JTBC에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고? 네, 그 눈물이 증거입니다라고 그들은 약간 감성적으로 네, 잘못 알려진 거예요. 그렇게가 아닌데 잘못 알려져 있는 그 말이 있었는데 그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못됐다. 물론 당연히 뭐 억지 눈물이나 그런 눈물 때문에 그런 게 나오면 안 되겠지만 당연히 성범죄 가해자라고 이렇게 칭해지는 사람이 나오면 안 되겠지만 그럼 뭐랄까 피해자의 눈물을 외면했을 때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 드라마가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네요. 네, 진짜 쉽지 않아. 최근에 우리나라 최초로 판결문에 그 성인지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것은 유죄다 이렇게 판결 내렸었잖아. 이게 불과 한두 달 전이었나? 아무튼 진짜 최근에 첫 판례가 나왔었다는 거 뉴스로 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해석을 한 사람이 전문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판사가 중요해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성인지적 관점이라는 거는 판사의 관점인 건데 결국에는 물론 그 판사는 여러 뭐 변호사, 검사 어쩌고저쩌고 많이 참고해서 하는 거겠지만 여튼 그 성인지적 관점으로 봤을 때 성범죄는 이러이러한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이제 통용되기 시작했고 그것의 의미는 곧 개인이 성인지적 관점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공부를 하고 더 많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사회로 이제 한 단계 나아간 거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 작품이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잊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작품은 되게 많이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한국이 그 성폭행이 성립되는 그 구성 요건? 그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되게 빡세대요. 그러니까 되게 보수적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항을,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까지 안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뭐 저항을 했느냐, 뭐 진술의 거짓이 아예 없느냐, 일관적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보다 덜 빡셀 미국도 사실 마리를 보면서 그쵸. 그렇게 하잖아요. 한국은 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판사님들 다 보셔야겠네. 정규 교육 과정 변호사, 판사 다 보시고 넣어주세요. 정규 과정에서 보고 선생님들도 다 맞아. 난 그 학생들 상황이 정말 봤으면 보여주시고 좋겠어. 그래야 되겠네. 부모님들도 보고. 맞아. 봐야 돼. 보니까 믿을 수 없는 강간 사건 이야기라고 그 탐사보도 아까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 한글 번역도 있어요. 봤어요. 인터넷에 어떤 분이 해놓으셨어. 그 푸푸스스 여기서 누가 올렸던데 뭐 한번, 책도 있다던데.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워싱턴주 린우드 이렇게 국선 변호사를 제외하면 그날 아무도 그녀와 함께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법원에 다 있네요. 그래서 그럼 관심 있으신 분은 검색을 하면 바로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청취자분들도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공유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또 각자 영업할 와플릭스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둥.